으로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정책과 어떤 행동의 일관된 방향을 견지하는 것, 그런 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방향이라고 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가 그동안 살아왔던 궤적, 발언, 글, 이런 것들을 이제 집중 조명하고 그에 따라서 지금도 여전히 일관된 그런 원칙과 생각을 견지하는지, 이제 그런 걸 이제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아무래도 천안함 문제는 색깔론이라기보다는 후보자가 그간에 보여줬던 글과 뭐 발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태도와 지금 국무위원 후보자가 돼서의 발언이 아무래도 좀 충돌이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자꾸 질의를 드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우선 후보자께서는 2016년 3월까지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지내셨습니다. 맞죠? 네, 맞으시죠? 보면 2010년도에 이제 천안함 폭침 사건이 있은 이후로 계속해서 참여연대는 그 의혹의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용의 논평들을 굉장히 많이 내놓습니다. 보시면 2011년 3월 23일 기자회견에서도 추가 조사 검증이 필요하다. 그리고 남과 북, 북한까지 참여하는 국제검증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 그리고 2015년 또 이제 최근의 논평을 보면 북한의 어뢰에 의한 폭침이라는 일종의 가설이 신앙처럼 강요되었다. 그러니까 이 문장들을 보면 북한의 어뢰에 의한 폭침을 인정할 수 없다. 그것이 그냥 가설일 뿐이다. 이런 논증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 넘겨보시죠. 그리고 나서 최근입니다. 지난 3월까지 이제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지내셨다고 했는데, 그동안에도 이제 계속된 이제 문제점을 이제 제기를 했었고, 그러한 참여연대가 6월 1일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제출을 한 이런 내용에 따르면,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한 의혹이 풀리지 않는 미제 사건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이제 이게 참여연대가 계속된 이제 일관된 입장을 갖췄다라고 보자면 이 부분도 후보자의 입장과 굉장히 동의되는 부분 아니냐라고 저는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후보자의 입장이 일치하십니까? 일치하지 않습니다. 북한의 소행, 국민적 의혹을 갖고 있고 북한의 소행임을 밝히는 작업은 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일관된 주장이었고요. 그 사이에 이미 앞에서 밝힌 대로 사법부의 판결이 나왔고, 사법부의 판결에서 얘기한 아까 말씀드린 북한에 의해서 천안함의 침몰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의견을 제가 아까 수용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참여연대가 불과 3개월 만에 입장이 이렇게 바뀔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2016년 2월에 참여연대를 그만뒀으니까 한 1년 3개월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대표 한 명이 바뀌면 그간의 천안함과 관련된 입장 전체가 바뀌기도 합니까? 참여연대의 입장이 대표 한 명에 의해서 바뀌지는 않고요. 그건 참여연대 내부 사정이겠죠. 제가 지금 여기에서 참여연대 내부 사정을 대답하는 거는 좀 네, 그간의 불가능합니다. 2015년 논평에도 네. 어뢰에 의한 그것이 가설일 뿐이다. 어뢰에 의한 폭침이 가설일 뿐이다. 그때는 이제 대표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그것에 대해서는 대표의 입장도 동의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 단체 대표라는 것은 개인의 의견보다는 단체가 사실은 토론과 합의 과정을 통해서 결정된 의견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단체 대표로서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고 따라왔습니다. 개인의 의견은 다르지만 단체 입장을 따랐을 뿐이다라고요? 근데 실은 저도 NGO 대표를 했지만 단체 입장이 개인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개인의 입장 따로 단체의 입장이 따로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대표직을, 그것은 전혀 국가를 바라보는 북한의 소행이라고 하는 관점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 관점을 동의할 수 없다 하시고 대표를 그만두셔야 맞는 거죠. 그게 개인의 입장과 단체 입장이 구분되는 것입니까? 네, 존경하는 신보라 의원님, 그 천안함 사건과 관련된 것은 법원의 판결이 나왔고 저는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있지만 사람들에 따라서는 그것이
네, 아니오란 대답이 명백치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단체에서 늘 토론을 하고 토론을 통해서 결정을 하기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문제되고 있는 거 하나가 미군 철수가 들어있는, 그리고 외세의 극복행이 들어있는 2005년 성명서 같은 경우에도 저는 사실 의견이 좀 달랐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사실은 저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제가 한 주장, 제가 쓴 글, 참여연대에서 나온 글을 앞뒤 관계를 보면 사실은 이러한 표현은 2005년에 한 번에 하나에서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까부터 계속 맥락을 강조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저도 한번 정리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PPT 좀 띄워주시죠. 자, 후보자가 대표로 있었던 참여연대 일부에서의 평가처럼 북한이 한 일이라면 무조건 찬성한다, 이런 거 아니죠? 지금 PPT 띄우는 것처럼 북한 핵실험 있을 때마다 강력히 규탄했었고, 미사일 발사 있고 그러면은 계속해서 규탄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자, 다음 볼까요?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있었을 때도 연평도 포격 행위는 명백한 공격적 행위다. 북한은 이 공격 행위에 해명하고 사과해야 된다라고 강력히 규탄 의견을 냈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이런 관점에서 천안함에 관련돼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정부가 천안함이 침몰한 이후에 여러 차례 발표한 내용을 번복을 합니다. 대략 정리를 해보면 총 23가지 정도 발표 내용을, 초기 발표 내용과 나중에 이제 보고서에 담는 내용이 달라지면서 굉장히 많은 국민적 혼란을 낳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TOD 동영상의 존재 여부와 관련된 것 등입니다. 쭉 한번 넘겨서 보여주십시오. 제가 일일이 거론하진 않겠습니다. 무려 23가지 정도가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조선일보에서 사설까지 씁니다. 뭐라고 사설을 쓰냐면, 애초에 초기에 국민들 70% 가까이가 북한의 소행이라고 믿었다가 정부가 오히려 결과를 발표했더니 오히려 70%가 불신을 하더라. 그 이유는 정부가 발표하면서 거듭거듭 실수를 해서 그렇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자꾸 국민들의 불신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반성해야 된다는 취지의 사설을 씁니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발표를 했던 것 자체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다라는 사설을 쓰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국민분들이 여러 가지 정부들의 발표 실수나 이런 것을 이유로 해서 의혹을 가지고 있는 시점에서 참여연대가 바로 다음에 보는 것과 같은 서한을 유엔 안보리에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저 유엔 안보리 서한을 보면은 어디에도 천안함이 북한의 소행이 아니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핵심적인 내용을 봐도 정부가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으나 의문점이 남아 있으니까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이렇게 정부의 거듭되는 말바꾸기, 그로 인한 국민들의 불신들, 또 조사 과정에서의 불투명성 등으로 인해서 국민분들이 다 같이 70% 가까운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을 때 참여연대도 그런 차원에서 북한 소행이 아니다라는 말 한마디 없이 뭔가 더 철저한 조사가 돼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미로 서한을 보낸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보시죠. 자, 그러면 최근에까지도 모든 의혹이 다 해소됐다고 볼 수 있느냐? 지금 저 화면에 나오는 사람은 바로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미국 대사입니다. 저 사람은 CIA 출신이에요. 그리고 레이건 대통령이라고 하는 역사상 가장 공산주의에 대해서 적대적이었던 대통령의 안보 담당 보좌관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2015년에 우리나라 방송에 출연해서 북한이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자초됐다고 볼 수 없다. 라는 이야기를 2015년에 합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영상을 좀 넘어갈게요. 그리고 2016년에 관련돼서 지소돼서 재판을 받았던 신상철 씨의 판결문에 봐도 법원조차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판결문에도. 자, 저런 의혹들이 계속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참여연대 차원에서는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성명을 냈었던 것이죠. 네. 예. 지금 봤던 것처럼 참여연대는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실험, 연평도 포격같이 명백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북한을 규탄하고, 오히려 정부가 말바꾸기라든지 조사 과정에서의 불투명성으로 국민들의 불신을 자초해서 국민 대부분이 불신을 가졌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었던 것이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아서 미국의 대사 출신까지도 의혹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상황에 비추어 추가 조사가 좀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의견을 계속 밝혀왔던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질의 순서 인지가 잘 안 돼가지고. 그래요? 네. 그러면은 아니요, 그다음에 하겠습니다. 정춘수 의원님 하실래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의원실에서 그러면은 다음 신보라 의원님이 다음에 하시죠. 네. 으로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정책과 어떤 행동의 일관된 방향을 견지하는 것, 그런 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방향이라고 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가 그동안 살아왔던 궤적, 발언, 글, 이런 것들을 이제 집중 조명하고, 그에 따라서 지금도 여전히 일관된 그런 원칙과 생각을 견지하는지, 이제 그런 걸 이제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아무래도 천안함 문제는 색깔론이라기보다는 후보자가 그간에 보여줬던 글과 뭐 발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태도와 지금 국무위원 후보자가 돼서의 발언이 아무래도 좀 아까 말씀드린 북한에 의해서 천안함의 침몰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의견을 제가 아까 수용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참여연대가 불과 3개월 만에 입장이 이렇게 바뀔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2016년 2월에 참여연대를 그만뒀으니까 한 네. 1년 3개월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대표 한 명이 바뀌면 그간의 천안함과 관련된 입장 전체가 바뀌기도 합니까? 참여연대의 입장이 대표 한 명에 의해서 바뀌지는 않고요. 그건 참여연대 내부 사정이겠죠. 제가 지금 여기에서 참여연대 내부 사정을 대답하는 거는 좀 네, 그간의 불가능합니다. 2015년 예. 논평에도 2015년 또 이제 최근의 논평을 보면 북한의 어뢰에 의한 폭침이라는 일종의 가설이 신앙처럼 강요되었다. 그러니까 이 문장들을 보면 북한의 어뢰에 의한 폭침을 인정할 수 없다. 그것이 그냥 가설일 뿐이다. 이런 논증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 넘겨보시죠. 그리고 나서 최근입니다. 지난 3월까지 이제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지내셨다고 했는데, 그동안에도 이제 계속된 이제 문제점을 이제 제기를 했었고, 그러한 참여연대가 6월 1일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제출을 한 이런 내용에 따르면,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한 의혹이 풀리지 않는 미제 사건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이제 이게 참여연대가 계속된 이제 일관된 입장을 갖췄다라고 보자면 이 부분도 후보자의 입장과 굉장히 동의되는 부분 아니냐라고 저는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후보자의 입장이 일치하십니까? 일치하지 않습니다. 북한의 소행, 국민적 의혹을 갖고 있고 북한의 소행임을 밝히는 작업은 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일관된 주장이었고요. 그 사이에 이미 앞에서 밝힌 대로 사법부의 판결이 나왔고, 사법부의 판결에서 충돌이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자꾸 질의를 드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우선 후보자께서는 2016년 3월까지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지내셨습니다. 맞죠? 네, 맞으시죠? 보면 2010년도에 이제 천안함 폭침 사건이 있은 이후로 계속해서 참여연대는 그 의혹의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용의 논평들을 굉장히 많이 내놓습니다. 보시면 2011년 3월 23일 기자회견에서도 추가 조사 검증이 필요하다. 그리고 남과 북, 북한까지 참여하는 국제검증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 그리고